자, 원금 보장 연 8% 수익, 증권사 IMA 계좌 출범 소식입니다. 저게 사실인가요? 저 오타 아닌가요? 요즘 뭐 은행 예적금 넣으면은 막 1%, 2% 이러는데 8% 수익에 원금도 보장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게요. 네, 뭐 눈이 번쩍 뜨이시죠? 네, 증권사에서 원금을 보장하는 기업금융투자계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의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하게 되는데 증권사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약속한 기간 동안 돈을 맡기게 되면은 원금 보장 플러스 수익을 보장한다. 약속된 성과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원금을 보장하는 거지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말 그대로 수익이 나면은 많이 줄 수 있지만 적게 나면 또 적게 줄 수도 있는 거다라는 점. 자,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증권사가 책임을 지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도 추구하면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라고 하면 상품인 건데 뭐 주식 같은 것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건가요? 그러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식도 일부 투자하지만 주식 이외의 것들도 투자를 하는데요. 크게 보면 투자 대상이 기업 대출, 그리고 회사채, 인수금융, 그리고 벤처 투자까지 기업금융이라고 불리우는 폭넓은 자산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대략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하는데요. 우량 기업, A등급 회사채,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형입니다. 5에서 6% 정도를 추구하는데요. 중견, 성장기업, 인수금융이라는 좀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형인데요. 6에서 8%를 추구하고요. 벤처기업, 중소기업, 신기술 투자조합,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처럼 약간은 난이도가 있고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결국 IMA라는 것이 기존의 예금에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일종의 빈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등장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 넣으면 연간 1억 원까지 이거 보호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무조건 이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긴 한데요. 네. 네, 뭐가 있나 봐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IMA 원금은요,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가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증권사가 망하면 원금 보장 못 받습니다. 안 되지. 그래서 애초에 허가를 해줄 때요. 규모가 큰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에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딱 두 곳만 허락을 받아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올해 내내 ETF 공부를 했거든요. 들었는데 까먹고 들었는데 까먹고 그래서 ISA, ETF 공부를 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데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러면은 우리도 받아들이기 편할 텐데 자꾸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니까 좀 어려워요. 네. 그 IMA가 도입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요. 투자자 입장 말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은요. 사실 은행에서 좀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돈을 빌려도 굉장히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IMA 계좌를 통해서요. 증권사가 고객에게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 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회사채, 기업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은행 대출에만 의존하던 중소기업들 이제는 IMA 증권사를 통해서 아예 자금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자면요. 투자자에게는 예금보다 조금 수익성이 높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창구를 확보해 주는 거. 이게 정부가 IMA를 도입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게 IMA인데 저도 뭐 바로 계좌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소액도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네, 가능합니다. 자, IMA 계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산 시장에는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바로 꺼내 써야 되는 돈이다. 뭐 예를 들면 내년에 우리 아이 등록금을 내야 된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예금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한 5년 정도는 내가 이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묻어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 많이 하시는 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험 자산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5년까지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1, 2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중수익, 중위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성과를 지급하는 이런 상품들이 딱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IMA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위험에 가까우면서 중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보다 조금 더 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안정형 IMA가 저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위험, 중수익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당하되 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반형 IMA가 5에서 6%의 수익률을 추구하니까 중위험, 중수익에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미 주식도 하고 있고 ETF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면 좀 섞어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좋은데 안정형과 일반형을 내가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더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마지막으로 내가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금도 있고 현금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안정형 IMA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투자형 IMA를 추가를 해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IMA 상품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상품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